뭘 저렇게 시끄럽게 또 뭐 하니. 자, 볼게요. 농도, 압력, 평형이동 얘기하는 거야. 평형상수를 배웠잖아. 그지? 이제 평형에 도달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평형에 도달했는데 그 기체, 주로는 기체, 응? 기체의 환경 조건 중에 농도, 압력, 그리고 온도, 이렇게 세 가지가 변하면 평형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얘기할 거야. 이유를 얘기할 거고 이해를 해야 돼. 알겠지? 이해하기 아주 어렵지는 않아. 잘 집중하면. 이게 고개 끄덕거리고 납득했다라고 하면 진짜 이건 뭐니? 1 더하기 1은 뭐지? 귀요미 아니지? 2지? 맞지? 2인 것처럼 이유를 알고 있으면 바로 답할 수 있어.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처음에 보면 농도 압력인데 농도부터 한번 볼게요. 평형이 딱 도달한 다음이야. 반응이 시작됐을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시작돼서 딱 정반응 역반응 속도가 같아졌을 때 평형이지, 그지? 평형이 도달했을 때 평형 상태에서 농도, 압력, 온도와 같은 다른 환경 조건이 달라지면 평형이 깨질 수 있다. 오케이? 됐지? 평형이 깨지면 조건 변화를,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청개구리 법칙이라고 해. 반대로 해. 반대로. 뭐가 이렇게, 예를 들어 생성물이 많아졌어. 그러면 생성물 줄이는 방향. 무슨 말인지, 평형 기준으로 많아졌어. 그 깨졌지? 그러면 줄이는 방향. 이런 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조건의 변화를 감소시키는 쪽으로 정반응 또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다가 보면 또 이쪽 속도도 빨라지거든. 그지? 이쪽 속도 갑자기 빨라졌는데, 그지? 얘가 더 점차 많아지면 얘도 속도가 좀 늘어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다가 딱 같아지면 또 새로운 평형에 도달한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새로운 평형을 이루는데 이를 화학평형의 이동이라고 해요. 자, 평형 상태에서 조건이 변하면 그 평이 깨지고 그 조건 변화를 뭐라고? 상쇄시키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상쇄가 막 이렇게 올라갔으면 이걸 줄이고 다른 걸 좀 늘리는 거야.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가다가 보면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게 된다. 이 뜻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오케이? 볼게요. 농도 변화와 평형의 농도 압력인데 농도부터 한번 볼게요. 농도가 가장 기본적인 일반적인 어떤 내용이거든. 화학 평형 상태에 있다. 그러면 농도가 변했어. 평형에서 깨졌어. 그 보통 어떤 일일까? 화학 평형에 도달했다고 하면 반응물의 농도 곱분의 생성물의 농도 곱, 이게 평형 상수지, 그지? 됐지? 여기서 내가 생성물 여기 좀 빼냈어. 이렇게 줄였어. 그럼 어떻게? 이게 줄어들지, 그지? 뭐가 줄어들면 평형 상수 값보다 뭐니? 이 작아지겠지. 분자가 작아지면. 맞지? 숫자로만 얘기해 볼게.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다시 이 원래 평형 상수 값으로 가야 되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반응물이 좀 더 줄고 정반응이 더 우세하게 진행돼서 생성물이 좀 더 이것도 늘어. 이거는 내가 안 빼냈는데도 늘어. 맞지? 이거 하나만 빼냈는데 A, B, C, D라고 하면 D만 빼냈는데 C도 늘고 D도 좀 늘어서 원래의 K 값에 도달하면 그때 멈추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뭐 이건 그림의 예시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평형에 도달했을 때 이거 암모니아 만드는 거네. H2 3개하고 N2 하나가 2개의 NH3 되는 거 뭔지 알지, 그지? 암모니아 반응에서 평형이 어떻게 됐냐면 딱 그래프 봐봐. 이게 N2가 이상하지, 그지? 팍 올라가지, 그지? 그러니까 N2는 뭐지? H2, N2는 반응물이잖아, 그지? NH3가 생성물이지. 근데 딱 평형에 도달했을 때 질소를 좀 더 넣어주는 거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상수값으로 보면 N2H2 정확하게는 N2 농도 곱하기 H2 농도의 세제곱 맞지? 3H2니까 그지? 분의 NH3의 제곱이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평형 상태의 농도 조건을 넣으면 평형 상수인데 여기에서 N2 값이 확 늘어난 거야. 다른 건 다 똑같은데 그럼 분모가 더 커졌잖아, 그지? 그지? 분모가 커졌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분모를 줄이고 그지? 이제 분자를 늘려야지 원래 K 값으로 갈 거 아니야, 그지? 얘 줄이는데 얘는 안 줄어? 줄지. 같이 반응하잖아, 그지? 둘 다 줄고 얘는 늘어. 그러다가 같은 K 값이 되면 멈추는 거야. 평형에 다시 도달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얘가 팍 늘었어. 그럼 어떻게 돼? 반응물이니까 줄어. 근데 얘는 무슨 잘못이야? 그냥 줄어. 같이 반응해야 되니까, 그지? 또 이 생성물이 좀 늘다가 어떤 새로운 평형 농도가 된다, 이 뜻이지. 된다요?
그 과정에 대해서 1, 2번 설명한 겁니다. 내가 지금 얘기했고. 자, 그 한번 일반화 시켜볼게. 뭐 크게 이런 거겠지. 반응물이나 생성물의 농도 증가, 반응물의 생성 농도 감소. 이렇게 쓸까? 그냥 뜨르뜨뜨르 A, B, C, D.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 원래는 이렇게 뭐 개수가 있어야 되지. 평형상수, 평형 농도를 넣으면 평형상수야. 됐니? 이 상태야. 자, 첫 번째 뭐냐? 반응물 또는 생성물 농도 증가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 뭐 할까? 조하나, 생성물 농도를 증가시킬게. C, D, 뭐? 둘 중에 하나 선택. C가 늘어났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상수값보다 커지겠지? 맞지? 원래 이렇게 됐을 때 상수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게 늘어나면 상수값 아니지, 이제. 맞지? 아니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상태에서 다시 원래 상수값이 되기 위해서 줄어야 돼. 맞지? 줄을 때 얘도 같이 줄어야 돼. 맞지? 생성물이 어떻게 반응해서 반응물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들은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게 되는 거지. 그러다가 원래 K값이 2였어. 근데 이게 늘어서 3이 됐다. 하자. 그럼 줄고 늘고 해서 다시 2가 되면 멈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농도만 변했을 때. 자, 얘도 마찬가지다. 그지? 얘도 늘 때. 그럼 얘들이 늘면 어떻게 돼? 얘들이 늘면 A와 B 중에 하나 늘릴게. B 할게, B. B가 늘었어.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원래 2라는 값이었는데 분모 중에 어느 하나 늘었지? 그럼 2보다 작아지지. 그지? 작아지니까 다시 뭐가? 2가 돼야 되겠지? 다시 2가 되려면 작아진 값이 커지려면 어떻게 돼? 이 값은 커지려고 하면 분자가 커지고, 맞지? 분모는 작아지다 보면 2에 다시 도달하겠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어쩔 수 없이 같이 움직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A와 B가 부딪혀서 C와 D가 되고, C와 D가 부딪혀서 A와 B가 될 수 있기 때문에 C 하나, D 하나가 변했다고 해도 맞은편에도 같이 변하는 거야. 평형에 도달하려면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가 또는 농도가 감소한다고 해도 똑같은 원리로 딱 하나만 설명해 볼게. 똑같은 원리로 할 수 있어. 민지야, A, B, C, D 선택해. 뭐? A, D. D가 줄었어. 그럼 어떻게 돼? 원래 2 값이었으면 D가 줄었으면 2보다 작아지지. 요번에는 분자가 줄었으니까 작아지지. 맞지? 그럼 어떻게 돼? 2가 되려고 하면 분자는 커지고 분모는 작아져. 그럼 이건 뭐가 우세한 거야? 분자가 커져야 되니까 정반응이 우세한 거야. 맞지? 이 생성물이 더 많아져야 되니까 평형이 깨졌을 때 정반응이 우세한 거지, 그지? 이걸 물어볼 거야, 문제에서. 오케이? 뭐가 우세하다, 어떻게 됐다, 이런 걸 지금 이 방금 얘기하던 어떤 기준을 갖고 이제 판단해야 돼. 외울 필요 없어. 아시겠죠?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됐죠? 넘어갈게요. 헤비메탈이야? 락이야? 자, 그 다음에. 요번엔 압력 변화와 평형 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 자, 결론 얘기할게. 똑같아. 뭐하고? 농도 변화, 방금 봤지, 그지? 근데 압력 변화는 뭐니? 압력이 뭐야? 기체에서 하는 얘기야, 기체에서. 기체에서 똑같은 부피에 압력이 2배라는 건 뭘 뜻하게? 기체 입자가 2배 있다라는 뜻이야. 같은 부피에. 2배 있으면, 다른 조건 똑같은데 2배 있으면, 그 용기 병렬을 더 2배 때릴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압력이 2배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할게. 수용액상에서 반응이라면 농도로 보통 표현하면 돼. 맞지? 농도도 결국은 같은 부피에 얼마나 있는지, 몇 개가 있는지 이 얘기잖아, 그지? 압력은 같은 기체 부피에 기체 분자가 몇 개가 있는지 이 뜻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농도하고 압력은 같은 개념이야, 같은 개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압력이 커지면 같은 부피에 입자수가 많으니까 압력이 커지는 거라. 뭐. 오케이? 맞지? 응? 예를 들어서 피스톤에 여기 어떤 기체 분자가 있다. 봐봐. 여기서 이제 내가 꽉 눌렀어. 그럼 부피 작아지지. 그럼 뭐야? 압력은 커진 거지. 농도로 봐도 커진 거지. 왜? 이 부피에 입자수 100개였는데 이 부피에 입자수 100개면 뭐야? 농도 커진 거지. 맞지? 그러니까 상태만 다른 거지 농도와 압력은 같은 원리야. 아예. 농도는 일반적으로 수용액 상태지. 물에 녹아있는 그 반응물 생성물 상태. 그 다음에 압력은 기체 상태. 반응물 생성물인데 기체 상태. 맞지? 그거야. 그러니까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여기는. 압력 변화는 압력이 변하면 그 압력 변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한다 라고 돼 있어. 그지? 원리는 똑같다고. 원리는 농도나
압력 변화에 의해서 평형이 이동하더라도 온도가 일정한 평형 상수는 변하지 않는다. 농도가 변하더라도 온도가 일정한 평형 상수는 변하지 않는다. 똑같아. 둘 다 평형 상수는 아까 2면 2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고 했지, 그지? 맞지? 평형 상수가 2면 맞지? 똑같은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압력 높임, 압력 낮춤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건 바로 여기서 볼게. 그냥 이 식에서 이거 다 기체 반응이지. 기체 반응이니까 질소, 수소, 암모니아 다 압력을 표현할 수 있지, 그지? 표현할 수 있어. 각각의 압력, 질소가 만들어내는 압력, 수소가 만들어내는 압력, 암모니아가 만들어내는 압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따로따로. 됐지? 어렵지 않지? 괜찮지? 이 상태야. 딱 평형에 도달했어. 근데 봐봐, 근데 얘가 많아졌어. 무슨 일이 벌어지겠니, 그러면? 잘 생각해봐. 무슨 일이 벌어져? 얘가 많아졌다. 잘 봐야 돼. 어쨌든 지금 뭘 이제 생각해야 되냐면, 원래 평형 상태보다 압력이 어떻게 된 거야? 전체적으로 증가했지. 전체적으로. 맞지? 원래 평형 상태에서 전체 개수 100개였는데 지금 쟤 좀 더 넣어서 120개 됐어. 그러면 압력이 커진 거지, 그지? 그럼 압력을 해소해야 돼. 해소한다는 게 뭐야? 100에서 120이 됐으면 다시 100 쪽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조심해. 100이 다시 되진 않아. 100이 다시 되게 만들어 보면 평형상수가 원래 평형상 값이 아니고 더 깨져버려. 왜냐하면 넣은 게 있기 때문에 얘를 줄이면 다른 게 늘어나거든. 그래서 다시 100이 되진 않아. 근데 줄어드는 건 확실해.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기체 반응에서, 압력 반응에서는 이걸 딱 생각해야 돼. 늘었잖아, 어쨌든. 늘었지. 그러면 수를 줄여야 돼. 전체적으로. 오케이? 전체적으로 수를 줄여야지 압력이, 총 압력이 줄어들지, 그지? 그러면 어떤 반응이 우세? 정반응이야. 왜냐하면, 봐봐. 정반응하면 한 개, 세 개가 반응해서 두 개가 되지. 그러니까 입자수가 줄어드는 방향이지, 정반응이. 이 반응에서는 역반응은 두 개가 네 개가 되지, 그지? 그러면 입자수가 늘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무엇을 넣더라도, 농도하고 좀 다른 게 이거야. 그 무엇을 넣더라도 총 압력이 상쇄되는 쪽으로, 그지? 변화의 폭이 줄어드는 쪽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야. 됐지? 여기 예시 그래프를 보면, 이거 뭐냐, 이거? 이 상태야. 지금 그러고 이건 넣어주는 거하고 상관없어도 돼. 예를 들어서 평형 상태에 도달했어. 이게 피손에서. 됐지? 근데 여기서 넣어주고 빼줘도 되는데 그거 하고 상관없어. 그냥 이렇게 누르면 전체적으로 압력 증가하지. 이렇게 빼면 압력이 감소할 거 아니야, 그지? 이것만 있어도 된다는 뜻이야, 이 그래프는. 응? 자, 압력을 낮춘다는 거는 뭐니? 피스톤을 요렇게, 그지? 부피를 증가시켜 주는 거지, 그지? 압력이 낮아지면 어떻게? 압력 낮춤의 변화가 있잖아. 그러면 압력을 살짝 높여야 되겠지, 그지? 압력 높이려면 무슨 반응? 여기서는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다가 다시 원래 K값에 도달하면 멈춘다라는 거야. 근데 다시 말할게. 원래의 입자수로 돌아가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냐하면 압력이 바뀌었잖아. 부피가 바뀌었잖아, 그지? 그래서 압력 계산 관계 완전 달라지는 거야. 원래 입자수까지. 다시 말할게. 100개에서 80개 되면 다시 100개가 되는 게 아니고 94개에서 같은 평형상수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뭐 엄밀하게 계산해 보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 됐죠? 넘어갈게요. 다시 말할게. 압력은 전체 압력 또는 전체 입자수가 줄어드는 방향, 늘어나는 방향. 늘어나는 거는 압력을 증가시키는 방향, 줄어드는 거는 압력을 감소시키는 방향이지, 그지? 압력이 늘었을 때는 압력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우세하게 진행되다 멈추고, 그 다음에 압력이 늘어나면 압력을 감소시키고, 압력이 약해지면 압력을 증가시키는, 즉 입자수가 늘어나는 쪽으로 진행되다가 멈추겠지, 그지? 됐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이게 첫 번째는. 그래서 일정한 온도에서 이거 NO2, N2O4 알지, 그지? 저번에 나왔지? 색깔 때문에 이거 평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자, 요건 다음같이 평형이 이룬다. 이 NO2가 N2O4인데 이 평형 상수는 NO2의 제곱 분의 N2O4 1승 맞지? 평형 상수 약속 기억하지, 민지야? 그지? 지금 이거 제곱이고 1승인 이유는 개수야. 2, 1 맞지? 차수가 개수 직접 따라간다고 했지, 그지?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이 상태, 평형 상태라고 하자. 그러면 압력을 높였단 말이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압력을 높이면 압력을 줄여야 돼. 줄이는 방향이 뭐야? 두 개가 한 개가 되는 방향이지, 그지? 이 기체는 분자 종류하고는 상관없이 입자수가 줄면 압력이 줄어들지, 그지? 입자수가 늘면 압력이 늘어나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압력을 높이면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고, 압력을 낮추면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다고 바로 판단할 수 있지. 그리고 이걸 계산 문제로 낼 수 있어, 당연히.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주의할 점이 나오네요. 이게 마지막 개념 같아요. 볼게요. 주의할 점. 첫 번째, 고체 액체가 포함된 반응에서는 기체의 양만 비교한다. 자, 아까 말했지만은 고체 액체라고 했지, 그지? 고체 액체가 포함된 반응에서는 기체의 양만 비교한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고체도 액체도 압력으로 표현될 수가 없지. 그리고 고체와 액체는 우리 저번 시간에 뭐라고? 평행상수에 넣어, 안 넣어? 안 넣지, 그지? 맞지? 안 넣지. 농도로 표현할 수가 없지, 그지? 안 넣는다고. 그러니까 얘들은 고체나 액체, 반응물이나 생성물에 고체나 액체가 있으면 얘들은 평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수용액 상태에서의 농도나 기체에서의 농도, 즉 압력, 이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인 거야. 됐지? 그래서 그냥 기체만 비교하자. 압력에 따라 부피가 뭐 달라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 약간 달라질 수 있지만 안 달라진다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압력의 영향이 없다라고 보고 그냥 양만 비교하자, 이 뜻입니다. 양만 비교하자. 됐죠? 양은 몰수, 입자수 얘기하는 거야. 뭐 이 반응에서 압력을 높이면 이봐, 이거 고체지, 이거 기체지. 그럼 뭐야? 이거 무시하고 이거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한 개가 된다 생각하면 돼. 기체 입장에서는, 그지? 압력을 높이면 이렇게 간다는 뜻이야. 압력을 높이면 압력을 줄여야 되니까 입자수를 줄여야 되지. 압력을 줄인다는 거, 그지? 그러니까 두 개에서 한 개로 가면 기체 입자수가 적어질 거 아니야. 맞지? 그지? 그래서 역반응이 진행된다는 뜻이야, 이거는. 압력을 낮추면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다가 평형에 도달한다, 이 뜻입니다. 됐나요? 집중 잘해. 어려운 거 아니야. 그 다음, 반응 전후 기체 분자수와 같은 반응은, 재밌지, 이거. 기체 분자수가 반응물 생성물이 같아질 수 있지. 한 개 없어지고 두 개 생긴다, 이래봐. 이거 맞나? 맞지? 한 개 없어지고 두 개 생기지. 맞지? 그러면 이쪽 저쪽이든 기체 입자수가 바뀌어, 안 바뀌어? 종류는 바뀌지만 입자수는 안 바뀌지, 그지? 그러면 압력 관계 없다. 결론 이거야. 압력에 의해 평형이 이동하지 않는다. 압력 바꾼다고 평형이 깨지지 않는다고, 아예. 그대로 유지된다고. 늘어나도 그대로 있는. 그렇지. 왜냐하면 압력을 바꿔도 다시 압력의 변화를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맞지? 어느 한쪽으로 가면 압력이 줄다라고 하면 높아졌을 땐 줄이겠지, 그지? 근데 이 반응은 뭐니? 압력을 줄이지도 늘리지도 못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평형과 관계가 없다는 거야. 입자수가 같으면. 당연한 거 아니야? 아까 이유를 얘기했잖아. 상쇄시키려고 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상쇄시킬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안 변한다고. 맞지? 그렇게 되는 거다. 세 번째, 일정한 부피의 용기에서 비하선 기체와 같이 반응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체를 넣어서 압력을 증가시킨다라고 하자. 압력을 증가시키긴 해. 근데 이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기체 입자를 넣어서, 비하선 기체 같은 다른 기체 입자를 넣어봤자 반응에 참여하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나 압력은 안 변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뭐가 어려워 이게? 그냥 한 통이 있어. 통에 그 반응물 20개, 생성물 10개 있다 치자. 평형이라 하자. 자, 통을 줄여. 그럼 어떻게 돼? 압력 바뀌지. 다 바뀌지. 맞지? 똑같은 통에 20개, 10개 있다. 근데 헬륨, 비화성 있지? 반응 안 해. 이거 30개 넣었다 치자. 그래봤자 이 통에 얘들 같이 20개, 10개 변화 없잖아, 그지? 압력이 뭔데? 농도가 뭔데? 부피분의 입자수잖아. 맞지? 부피분의 입자수가 반응물도 생성물도 안 바뀌었지? 부피를 바꾸면 바뀌는 거지. 안 그래? 맞지? 피스톤 넣거나 빼면 바뀌는 거지. 그지? 농도가. 맞지? 기체의 농도는 뭘로 표현한다고? 압력으로 표현한다고.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 그지? 맞지? 그러니까 반응하지 않는
관계없는 기체를 더 넣어서 총 압력이 바뀌었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다고. 걔들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반응하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형이 변하지 않는다. 됐지? 요것도 세 개 또 관심 있게 읽어봐. 알겠죠? 오케이? 관심 있게 여러 번 읽어봐. 남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번 읽어. 이해하면서 머리 굴리면서. 알지? 생각하고 말하고. 오케이? 넘어갈게. 반응지수와 화학평형이도 이건 뭐 사실 이건 새로운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지금 우리 배운 거로 바로바로 받아들일 수 있어. 화학평형 상태에서 물질 농도 압력이 달라지면 평형이 깨지지? 당연히 맞지? 우리 배웠지? 농도하고 압력이 달라지면 깨지는 시점에서 반응지수와 평형상수를 비교하면 이동 방향을 알 수 있다.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있지? 예를 들어서 평형상수 2야. 근데 생성물이 하나가 많아졌어. 그럼 뭐야? 이게 K값이 아니고 이제 K값이라 하면 안 되지. 평이 깨졌으니까. 이거 Q값이라고. 반응지수라고 해야지. 근데 반응지수가 어떻게 된 거야? 분자가 늘어났으니까 이보다 커졌지. 그지? 지수가 평형상수보다 크면 어떻게 돼?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다고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 그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냥 지금 아까 내가 의미로 말로 설명한 거 이제는 Q와 K값으로 설명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결국은 비교해서 평형 이동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평형상수가 뭐 H2 첨가, N2 제거, 뭐 NH3 첨가 제거 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봐봐. 평형에 도달했어. 근데 H2 첨가하면 이게 올라가지. 그럼 K값이 아니고 Q값이 K보다 작아지지. 분모가 커졌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정반응이 우세한 거야. 됐니? 그 다음에 N2를 제거하면 이게 줄어들었지. 분모가 하나 작아져? 그럼 이 값은 커져. 전체 값은 커지지. 그지? 맞지? 그러면 K값이 되려면 줄어들어야 되니까 얘가 어떻게 돼? 줄어들고 이게 늘어나니까 역반응이 우세하지. 그지? NH3는 뭐 당연하지. 생성물인데 이게 늘어나면 이게 줄어드는 방향 역반응. 이게 줄어들면 이게 늘어나는 방향 정반응이 우세해지는 거다. 맞지? 그지?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넘어가고 마지막 압력 변화와 평형 이동에서 반응 지수 이제는 이제 아까 농도였네. 그지? 요번에 압력으로 보면 압력을 높여서 부피를 감소시키면 이건 어떻게 되냐? 부피 감소시키면 뭐라고? 민지야? 입자수가 줄어서 압력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다고 했어. 그지? 맞지? NO2 농도, N2O4 농도는 증가하고 분자의 값보다 분모의 값이 더 커지므로. 다시 조금만 더 설명해 볼게. 왜 분자의 값이 더 커지냐면 둘 다 지금 평형 상태 도달했는데 도달했다. 압력을 늘렸다고 하는 건 부피를 줄였다는 거야. 맞지? 부피 줄이면 압력이 늘지? 됐지? 같은 입자수인데 부피가 작으면 더 세게 때려요. 더 많이 때린다고. 같은 시간에 밀도가 촘촘하니까. 지금 이렇게 3명이 있는데 한 문으로 나가려고 할 때보다 30명이 있을 때 나가려고 할 때 훨씬 더 통행량이 많겠지. 그지? 그거 마찬가지야. 이해돼? 됐지? 이런 거랑 마찬가지야. 자, 이때 압력을 늘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 하면 평형상수를 봤을 때는 제곱분의 1차잖아. 그지? 맞지? 얘나 압력의 변화값은 같다고 하면 여기 제곱이 붙어 있지. 그지?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전체 분모의 변화값이 훨씬 더 큰 거야. 차수가 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압력을 늘리니까 이게 더더더 커졌고 이건 조금 커졌어. 그지? 전체적으로 K값이 줄어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제곱이 있고 1차니까. 됐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지금 이게 작아져야 되지. 그지? 커져야 되네. 이게 더 커졌고. 그러면 다시 말할게. 분모가 더 커졌으니까 Q값은 K보다 작잖아. 그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되지. 맞지?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맞지? 분모가 더 커졌으니까 분모를 줄여야 된다고. K값보다 더 작아졌으니까 K가 숫자가 올라가려면 분모는 줄이고 분자는 늘려야지. 숫자 올라가지. 안 가르쳐도 돼. 논리적 판단만 할 수 있으면 이거 안 가르쳐도 다 할 수 있어. 그지? 뭐 기준이 있잖아.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맞지?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개수의 영향을 받는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그걸 설명하려고 한다고 지금. 다시 읽어볼게.
분자의 값보다 이 제곱이 있어서 분모의 값이 더 빨리 커지지. 같은 압력 변화라도. 맞지? 그래서 반응 지수가 작아지고, 방금 얘기했지 내가. 그지? 그래서 정반응 쪽, 그 정반응 쪽이라는 거는 분모 줄고 분자 느는 쪽이지. 그지? 정반응 쪽 가다가 평형이 도달한다. 됐지? 그 다음에 압력을 낮추면 반대로 어쨌든 변화가 있으면 무조건 제곱은 1차보다 더 크게 움직이지. 그지? 압력을 낮추면 작아지긴 작아지는데 분모가 훨씬 더 빨리 작아지지. 그지? 그러면 어떻게 돼? 다 같이 올려야 되는 거야. 맞니? 오이씨. 갑자기 내가 자신 없다. 그냥 이거 보고 할게. 봐. 작아지는데 얘는 제곱이라서, 압력을 낮추면 농도도 낮아지는 거야. 맞지? 두 번 작아지면 얘 한 번 작아졌어. 맞지? 그러면, Q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커졌지? 그지? 커졌지? 맞지? 분모가 더 작아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Q 값을 줄여야 되지? 맞지? Q 값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번에는 얘가 늘고 얘가 줄어야지. 맞지? 이유는 딱 정해졌어. 그냥 그 원리대로 가면 돼. 됐나요? 자, 압력이 증가하고 압력이 줄어들고 하면서 이제 각각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 빨리 평가해. 그래서 K 값하고 비교해. 그래서 늘어났으면 어떻게 하면 돼? 늘어났으면 분자 줄이고 분모 늘리면 되고. 그 다음에 이 K 값보다 작아졌으면 어떻게 돼? 작아졌으니까 커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 분자가 커지고 분모가 줄어들면 되지. 맞지? 얘들은 서로 같이 움직여. 같이 반대로 움직이지. 반응물 생성물이니까. 그지? 얘가 줄면 얘 늘어. 얘가 줄면 얘가 늘어. 맞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 원리를 생각하고 방향성을 예측하라는 겁니다. 문제에서. 알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끝! 일부러 빨리 좀 했고, 그래서 지금 쉬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한 단원 더 할 거야, 오늘은. 알겠지?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문제풀이 시간하고 문제 자료 준비하고 줄게. 꼬집지 말고. 조하나 춤추지 마라. 조하나 춤추지 마라. 조하나 왜 그러니? 뭐가 그렇게 즐겁니? 춤은 또 우리 고민지 양이 참 잘 추는데. 한번 해보소리야. 자, 할게. 평형이동인데 온도야. 아까 우리 뭐 했어? 농도하고 압력. 그지? 평형상수가 깨졌니? 아니지. 잠깐 달라졌다 다시 원래의 평형상수로 갔지. 그지? 깨집니다. 이제 온도 때문에 깨져. 이유도 다 설명할 수 있어. 볼게. 화학 반응이 평형 상태에서 온도가 변하면 아예 원리는 같아. 변한 게 온도잖아. 그럼 온도 변화를 줄이려고 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돼. 반응이 일어날 때 항상 뭐니? 열이 흡수되거나 방출되지. 알지? 그게 왜 그러냐면 원자끼리 결합이 있다가 기존의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결합이 만들어지잖아. 그지? 그래서 새로운 물질이 되잖아. 화학 반응은. 맞지? 근데 그 결합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결합 에너지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항상 반응이 일어나면 에너지가 나왔다 들어갔다 해. 아주 우연히도 들어가고 나가는 양이 거의 같을 수는 있지만 나왔다 들어갔다 하지 않는 반응은 없지. 아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들어오고 나가는 에너지 중에 들어오는 에너지가 더 많으면 이걸 뭐라고 한다? 흡열 반응이라고 하는 거고. 그지? 응? 그 다음에 나가는 게 더 많으면 발열 반응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예시가 연소 반응, 불태우는 거. 그지? 산화 반응. 이런 것들이 발열 반응. 중화 반응. 맞지? 네. 발열 반응이라고 했지. 이렇게 되는 거야. 평형에 딱 도달했는데, 응? 사실은 온도도 되게 중요한 요소인 거야. 그래서 이게 발열 반응이라 하자. 발열 반응인데 온도를 갑자기 평형에 도달했는데 낮췄어. 그럼 어떻게 돼? 다시 온도를 높이려고 하겠지. 그지? 그럼 어떻게 돼? 발열 반응이 더 진행되는 거야. 한마디로 정반응이 더 진행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원래 평형이었는데도 온도를 낮추니까 발열 반응이 더 진행됐다고. 그럼 어떻게 돼? 그러다가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겠지. 근데 원래 어떤 값일 때 평형이었어. 근데 온도만 바뀌었어. 그지? 평형 상수에 들어갈 수 있는 농도 요인이 안 바뀌었지. 그지? 온도만 바뀌었지?
근데 정반응이 더 진행됐다 치자. 그럼 어떻게 돼? 분모는 더 작아지고 분자는 더 커지지, 그지? 그러면 원래의 상수가 아니지, 이제. 다시 평형이 도달하면 평형 상수값이 어떻게 돼? 커지는 거지, 지금. 변하는 거지. 커지는 반응도 있고 줄어드는 반응도 있을 거야. 어쨌든 변하지, 그지? 맞지? 그래서 온도 때문에 온도의 변화를 상쇄시키려고 하는 청개구리 반응을 하다 보면 아예 평형 상수가 바뀌는 거야. 아까 농도나 압력은 어땠어? 분모와 분자에 뭔가 하나 바뀌다가 다시 변화가 일어나서 다시 원래의 상수가 됐잖아. 그지? 요번엔 아예 그 변화 요인이 없다가 온도가 바뀌니까 얘들 바뀌는 거야, 그냥. 그러면 어떻게 돼? 평형 상수가 반드시 달라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온도 때문에는 항상 평형 상수는 상수가 아니고 변수가 됩니다. 온도의 변화에 따른 변수가 돼요. 오케이? 그걸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온도를 높일 때 낮출 때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예를 들어서 NO2가 N2O4 아까 되는 반응에서 N2O4가 될 때는 에너지가 방출된대. 그럼 이 반응은 뭐야?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지, 그지? 자, 온도 낮춰보자. 그럼 어떻게 돼? 온도를 올려야 되지. 그러니까 정반응이 우세한 거야. 맞지? 그러면 상수가 어때? 커지겠지. 정반응이 우세해지면 생성물이 더 많아지잖아, 그지? 상수가 커지겠지, 그지? 그 다음에 온도를 높여봐. 그럼 어떻게 돼? 온도를 낮춰야 되니까 역반응이 우세하겠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역반응이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거든. 아니, 봐봐. 여기서 이쪽으로 에너지가 100만큼 줄어든다 하자. 그럼 당연히 이쪽으로 가면 100만큼 늘어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에너지 흡수하는 반응이니까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면 온도를 낮췄을 때는 평형상수가 줄어들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뭐 평형이동과 평형상수,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농도압력에 따라서는 평형은 안 깨져. 그지? 근데 온도에 따라서는 평형상수가 깨지고 다른 평형상수가 된다. 오케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온도를 높일 때 낮출 때 말하기 어려우니까 방금 얘기했던 그 원리대로 간다는 거야. 낮추기 위해 높이기 위해. 그러니까 변화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어떤 한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거 어렵지 않지? 그지? 넘어갈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 온도 변화에 따른 평형 이동과 평형 상수.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게 온도가 달라지면 뭐다? 평형 상수도 같은 반응인데도 달라진다. 맞지? 그게 결론이에요. 온도에 의해서는. 다시 정리하는 거야. 표로 정리. 요거는 한번 읽고 넘어갈게. 정반응이 발열이면 역반응은 흡열이야. 맞지? 당연한 거야, 이거. 자,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되지? 발열이 더 되면 돼, 안 돼? 그지? 그러니까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돼? 온도를 올려야 되니까 발열이 돼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정반응이 발열이니까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돼서 평형이 도달하고 K값이 더 커지는 것이. 정반응이 더 진행되면 K값 더 커지지. 그 다음 정반응이 흡열 반응인 거는 바이스 벌사, 반대로 하면 똑같다 이 뜻이야. 바이스 벌사. 오케이? 그지? 따로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지. 원리에 딱 하나야, 원리가. 맞지? 원. 하나니까 요렇게 정리하면 되고. 이거 내가 필요한 것 같아서 이제 옆에 있는 거 네, 캡처했거든. 보자. 정반응이 발열 반응인 경우 온도에 따른 평형상수는 이 결론 마찬가지다, 그지? 온도를 높일 때는 자, 생각해봐. 정반응이 발열이다.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되지?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돼. 그러면 평형상수는 작아져. 맞니? 멍 때리니? 생각하고 따라오고 있지? 그 다음에 정반응이 발열 반응 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돼? 발열이 돼야 돼. 그럼 이쪽으로 생성물로 진행되지. 정반응이 진행되지. 그러면 생성물은 분자니까, 그지? 평형상수에서 분자니까 상수가 커지겠네. 맞지? 안 어려워. 잠깐 멈춰 생각하면 다 나와. 농도, 압력,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답 다 나온다고. 알겠지? 그렇게 하면 되고요. 다음 평형이동의 원리. 이건 이제 끝났어. 사실은 지금 끝난 거고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를 할 거야. 화학 평형이동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 또는 원리. 이거를 이제
이걸 처음으로 주장한 학자 이름을 따서 르 샤틀리에의 원리라고 합니다. 르 샤틀리에라는 사람이 화학자가 이걸 주장한 거야. 그래서 르 샤틀리에 원리가 뭐냐면 평형 상태에 있을 때는 뭐든 이 세 가지 중 뭐가 변하면 그 변화를 항상 상쇄시키는, 줄이는 방향으로 평형 이동해서 새로운 화학 평형 상태에 도달하고, 그 차이는 농도 압력은 평형 상수는 안 변하고 온도는 변한다. 그지?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되고, 조건에 따라서 이거는 방금 얘기했던 거 그냥 정리한 표야. 근데 너네는 봐야겠지, 그지? 이거 이따가 시간 좀 봐라. 이유는 뭐지? 계속 연습해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거기서 뭔가 탁 멈추거나 오류가 나면 나한테 확인을 해. 알겠지? 꼭 해.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 속의 화학평형 이동 해서 예시들이 나올 거야. 일상생활하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 아니 화학 반응에서 뭘 만드니? 뭐 우리가 뭐 약을 만든다든지, 그지? 암모니아 만든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 비료 같은 거. 한때 제일 좋은 게 뭐야? 이 평형이라는 건 자체가 재료를 넣는다고 해서 다 생성물이 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지? 결론은 뭐야? 생성물을 똑같은 재료 양으로 생성물을 많이 얻을 수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 약이나 뭐 비료 같은 거 만들 때 뭐 한다? 평형 이동의 법칙을 고려하고 조건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더 많이 생성물, 우리가 목적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을 연구해 뒀다라는 겁니다. 그 예시들이 나올 거라. 알겠지? 첫 번째, 생명현상과 화학평형 이동해서 혈액이 체내에 산소를 공급하는 과정은 화학평형 이동과 매우 관련이 높아. 엄청 높아. 평형 이동하고 관련이 있다.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요 볼게. 몸의 산소는 적혈구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 과 결합해서 혈액을 따라 이동하는데, 다음과 같은 반응에 의해 세포에 산소를 공급한다. 이렇게 이 반응이 있지. 산소 농도가 높을 때와 낮을 때, 낮은 고지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야. 자, 한번 써볼게. 내가 지금 HB가 헤모글로빈을 나타내는 약자입니다. 됐지? 이 물에 녹아 있다고. 왜? 혈액에 녹아 있는 거지, 한마디로. 그지? 체액에 녹아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산소가 있겠지. 이것도 원래는 기체 상태로 폐에서 들어오지, 그지? 이렇고, 이제 그 다음에 이게 결합해서 붙으면 HB 헤모글로빈 하나에 산소가 4개까지 붙을 수 있어요. 4라고 돼 있나? 맞지? 4개까지 붙을 수 있어. 이건 화학자가 아는 게 아니고 생명과학자들이 아는 사실이지. 왜냐하면 헤모글로빈 단위체 알파와 베타가 두 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단위체 중간에 햄이라는, 스팸 말고 햄이라는 모양이 있어요. 햄이라는 모양, 산소 하나가 붙을 수 있어. 하나. 항상 4개씩 그렇게 묶음을 이룰 수밖에 없어. 웃긴 게, 여기하고는 상관없는데 정말 천재적인 방법이거든, 이거. 잠깐만 짧게 설명할게. 잘 떨어지고 잘 붙어, 산소가. 그러기 위해서 이거 정말 천재적으로 만들어 놨어. 이 무슨 뜻이냐면, 산소가 떨어져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산소 안 붙어 있어. 그러면 이때 산소와 붙는 반응은 어떻게 하냐면, 이 4개가 있잖아, 햄이. 그지? 여기에 산소 친화도라고 할게. 붙이는 능력. 붙이는 능력이 1이라고 할게. 하나가 붙지. 그러면 남아있는 게 능력이 2가 돼. 하나 더 붙지. 그럼 남아있는 게 능력이 4가 돼. 하나 더 붙으면 능력이 8이 돼, 얘가. 그러면 어떻게 붙냐면, 약간 자석이 천천히 오다 확 급격하게 붙듯이 따다다닥 이렇게 붙는 거야. 4개가 따다다닥.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떨어질 때 어떻게? 따르르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정말 똑똑하게 만들어져 있어, 이게. 응? 이거는 이제 뭐 학부 과정이 아니고, 대학교 학부 과정이 아니고, 이제 박사 과정에서 연구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연구돼 있는 거지, 이건. 그런 게 박사 과정에 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폐 쪽으로 가면 거의 100% 확률로 다 붙일 수 있는 거야. 하나가 붙기 시작하면 다 붙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세포 쪽으로 가면, 세포에는 산소가 적으니까 이쪽으로 확산이 된단 말이야, 산소가. 하나가 떨어지면 누르륵 다 떨어질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야. 효율을 극대화 시켜놨어. 붙고 떨어지는 효율을 극대화 시켜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우, 신기해. 생물학이라고 하는 게 신기한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정말. 오케이? 자, 뭐, 그렇다. 그다음, 자, 이런 어떤 상태, 이런 어떤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평형이동과 관련되어 있는 게 뭐겠니? 예를 들어서, 이게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 분리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거고, 산소가 많으면 붙는 방향. 그리고 헤모글로빈이 많아도 붙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거야. 맞지? 이제 설명을 하자면, 산소 농도가 높아. 그러면 이쪽으로 가겠지, 그지? 맞잖아. 산소 농도 어디서 높은데? 폐포에서 높잖아. 숨 쉬면 모세혈관에 있는 혈액 헤모글로빈 있잖아, 그지? 그 만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거기서 다닥 붙는다는 뜻이야. 붙어서 이게 된다는 거야.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 이렇게 정반응이 진행된다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산소 농도가 낮으면 이게 갑자기 떨어지면 어딘데? 혈액이 조직세포로 갔을 때지, 그지? 그때는 조직세포 쪽 환경이 산소, 왜? 조직세포는 산소를 계속 쓰고 있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세포호흡을 하고 있어. 산소를 소모해. 적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다시 이쪽에서 이쪽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는 거야. 됐지? 그리고 맨 밑에는 이제 화학적으로만 딱 썼어. 이거보다 하나 더 얘기할게. 봐봐. 산소가 요번 월드컵 고지대서 하잖아. 그래서 이미 우리는 못할 걸 예상하고 있잖아. 그지? 여러 이유로 못할 걸 예상하고 있잖아. 그지? 봐봐. 일단은 이 변명을 할 거야. 응? 우리는 고지대 안 사는데 우리 예선 그룹 보니까 고지대에 적응돼 있는 팀이 많잖아. 그지? 고지대에서는 어떻게 돼? 산소만이 아니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체의 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거든? 줄어들거든? 그러니까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가면 일단 숨 쉬는 것부터 걱정해야 돼. 뭐 에베레스트 산 이런 데 가면 이제 막 그 산소호흡기 갖고 가고 그러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숨 쉬는 것부터 걱정해야 돼. 그러니까 그 산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산소 농도가 적잖아. 그지? 산소만이 아니라 질소, 이산화탄소 다 적어. 응? 근데 어쨌든 이 반응에서 산소 농도가 적으면 어떻게 돼?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일로 잘 못 가고 일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는 이유가 뭔데? 숨 참고 있어봐. 답답하지, 그지? 답답하기 싫어서 그게 아니지. 답답함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산소를 들여 마셔서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어떤 액션, 감각일 뿐이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답답해서가 아니고 결국은 숨을 쉬는 이유는 요거 만들고 이 상태에서 세포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산소를 공급하려고 하는 건데, 그지? 바깥쪽에 산소가 적으니까 일단 붙질 않잖아. 그럼 답답한 거야. 숨을 쉬고 있어도 답답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하고 있는데 답답한 거야. 그래서 못할 거라고. 월드컵 요번에는 전혀 기대 안 해. 아예 보지도 않을 거야, 나는. 진짜요? 결과만 볼 거야.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완전 꼴 보기 싫어, 그래. 꼴 보기 싫어. 지금 진짜 아닌 것 같아. 감독도 감독인데 사실 감독이 제일 크고 그 외에도 기타 등 ETC가 뭐니? 영어로 플레이 뭐야? 영어 공부할 때도 관심 가지고 좀 해라. etc라고 하지. ETC. 기타 등등이란 뜻 아냐? ETC. 처음 들어봤니? etc를 처음 들어봤니? 들어봤어. 근데 왜 대답 안 해? 알겠지? 좀 관심을 가져. 내가 하는 공부에 대해서 내가 이걸 공부해서 이걸 딱 정착시키고 뭔가를 이해하고 뭔가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내가 아들한테 언젠가는 얘기해 줄 말이야.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야. 나를 존중하는 방법이고 지금 너네는 그 과정에 있는 거야. 응? 그렇게 생각해. 대학 가는 거 중요하지. 근데 그렇게 안 멋있게 얘기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 80년 정도 더 살 거면 내가 이 세상을 더 정확하고 편하게, 그지? 깊게 이해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그 기회가 이제 1년 반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해. 그러면 되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산소, etc. 알겠지? BS가 뭐야? 몇 대 몇, A팀 대 B팀 할 때 BS.
versus 뭐 이런 다 알고 있으라고. ASAP 이건 알지? ASAP, ASAP, ASAP. 가능한 한 빨리, as soon as possible. 영어를 배우고 있는 거 맞지? 이거 모를걸? 영어쌤한테도 알려줘도 모를 수도 있어. 물어봐도. XYG. XYG. 우리나라 말로 남대문 열렸네 이거야. 이그제민 your zipper. 지퍼 열렸을 때 XYG 이게 약간 은어처럼 이렇게 XYG 이러면 이제 지퍼 닫는 거지. 다 고등학생 때 공부하다 보니까 계속 보이잖아, 그지? 그러면 관심 갖고 있다 보면 이게 고정돼. 이걸 기억 강화라고 해. consolidation이라고 하거든. 이 말도 처음 들어봤을 수 있어. consolidation. 그러니까 이렇게 뭐 꾹 눌러서 고착화시키는 거 의미거든. 기억 강화의 의미로 쓰는 겁니다. 공부 좀 하자, 여러분. 알겠지? 쪽팔리니까. 자, 됐지? 넘어갈게. 그 다음에 산업현장, 아까 내가 말했던 게, 결국은 우리 사람들은 이걸 해야 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수득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목적하는 목적물을 얻을 수 있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지? 수득률을 높여야 되겠지. 거기에 뭘 써먹는다? 르샤틀리의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한다는 뜻이야. 그런 뜻이고. 일단은, 평행이동과 수득률을 한번 볼게. 산업현장. 아까 말하던 뭐니? 약이나, 암모니아 만드는 거, 그지? 우리한테 필요한 어떤 목적물을 만드는 게 산업현장이야. 그래서 생성물의 수득률 높이는데 화학평행 이동이 이용되는데, 가역적으로 일어나는 화학 반응. 화학 반응은 대부분 가역적이지, 그지? 비가역 반응이 뭐 연소 반응, 종합 반응 이런 건 좀 비가역의 성향이 강하다고 했지, 그지? 근데 이 반응에서 정반응 쪽으로 평행 이동시키면 수득률을 높일 수 있다, 맞지? 정반응이 뭐니? 반응물이 생성물로 가는 거 아니야, 그지? 우리가 목적물이 생성물이면 이쪽 많아져야 될 거 아니야, 평행에서. 맞지? 10개 넣었는데, 9개 있고 1개밖에 안 만들어지면 너무 효율이 떨어지잖아, 그지? 비용이 늘어나겠지, 그지? 그지? 근데 똑같은 10개 넣었는데 1개만 남고 9개 얻으면 뭐니? 9배잖아. 그지? 내 생산 원가가 9분의 1로 주는 거 아니야?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거? 맞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압력, 온도 조건과 수득률. 어떻게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압력 조건으로 수득률을 높이려고 하면 뭘 보면 되는 거야? 뭘 보면 되는가? 기체에서 뭘 보면 돼? 몇 개 대 몇 개로 되는지. 맞지? 4개가 1개가 돼. 그럼 어떻게 돼? 지금 목적물이 1개라고 해. 그러면 압력이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압력이 낮추는 쪽으로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압력 높여야지. 압력을 높여놓으면 어떻게 상쇄시키려고 하니까, 그 변화를 약화시키려고 하니까 이제 이쪽으로 진행되는 거라고. 알겠니? 그걸 배운 거라고, 오늘. 알겠니? 온도 조건에서 수득률은 어떻게 해? 예를 들어서 이게 발열 반응이야. 그럼 온도 조건은 어떻게 돼야 돼? 낮추면 어떻게 돼? 발열이 더 되겠지. 맞지? 온도 낮아졌으니까 발열이 더 진행돼야지 온도가 다시 올라가잖아. 그지? 이해되지? 맞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오케이? 거기에 가장 적합한 온도와 압력의 최적의 조건을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웬만한 산업 현장에서의 화학 반응이라면 다 만들어 놨다, 화학자들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이겁니다. 암모니아 수득률. 사실 이게 최종 결론은 아니야. 근데 수득률 얘기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야. 다시 말할게. 어렵다고, 암모니아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하버하고 보시 아저씨가 이렇게 했던 어떤 방법을 엄청 열광한 거야. 너네 열광 안 하지? 이 하버하고 보시 아저씨 없었으면 너네 없어. 너네 엄마 아빠 없다고.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태어나? 안 그래? 그게 있었기 때문에 태어났고, 지금 고맙게도 너네들이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어. 돈 내고. 맞잖아. 다 엮여 있어. 그 히스토리라고 하는 거 맞지? 그지?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일이었어. 이때는 더더욱이 어려워. 산업혁명 초기잖아. 그지? 1900년 뭐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지? 산업혁명 초기라서 정말 어려운 건데 그 장치를 만들어내는 건 어려웠어. 근데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제 점차 찾아간 거야, 방법을. 그러니까 이 반응을 몰랐던 게 아니야. 이 반응 자체를 몰랐던 게 아니고
이 반응 중에서 어떤 최적의 조건을 찾는지 그걸 찾아낸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됐죠? 알지구 N2 더하기 3H2는 2NH3. 성항고 3등급도 이건 알 수 있어. 물론 3등급 아니야. 그거보다 더 높아. 지금 1등급 도전하고 있잖아. 그지? 맞잖아. 3등급은 1등급에 가깝잖아, 지금. 맞잖아. 됐지? 그렇게 되는 거야. 무시하지 마. 작년에 과학, 그지? 한 번은 1등급 받았지. 한 번 시험은. 맞지? 자, 그 다음 암모니아 수득률을 높이는 방법. 그래서 이게 어렵다. 이 반응은 안다. 근데 어렵다. 그래서 뭐 했냐 이거지. 결국은 이게 많아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딱 느낌이 오지, 그지? 이 반응이 에너지 방출 반응이네, 그지? 그럼 온도를 어떻게 돼? 낮춰야지 더 많이 일어나겠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온도를 낮추는 거, 그러면 영하 온도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 온도라는 건 0도부터 1억도까지 있는 거야. 그래서 낮춘다는 거는 이쪽으로 낮추면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온도에 비해서는 엄청 높은 온도야, 사실은. 근데 온도는 낮춰야 된다는 걸 방향성은 알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온도 조건 보면 정반응 에너지 방출하는 반응이므로 온도가 낮을수록 암모니아 수득이 높아진다. 온도가 낮으면 반응 속도가 느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온도가 낮으니까 어떻게 돼? 반응을 하려면 일단 에너지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온도가 너무 낮으니까 반응 자체가 너무 느려. 이것도 문제지. 이 용기에 질소하고 수소를 넣어놨는데 2주 후에 봐요 이러면서 사요나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생산량 문제가 생기잖아, 그지? 이것도 문제야. 고민이 있었겠지, 그지? 그러니까 낮추면 낮춰서 좋겠지. 영하 200도 하면 좋겠지. 반응 거의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조절을 한 거야. 적절히 생산의 의미, 경제적인 의미가 있으면서, 그지? 수득률을 높일 수 있는 온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몇백도가 돼버린 거야. 몇백도가. 됐지? 온도가 너무 낮으면 반응 속도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압력 조건, 전체 분자수가 한 셋, 4개인데 2개. 줄어드네. 그지? 그러니까 이 정반응이 줄어드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압력 높여야 되는 거야. 맞지? 압력은 꽤 충분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압력을 높여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꽤 높였어. 실제로 200기압 정도 이상 높였거든, 내가 알기로. 근데 200기압 얼마나 높은 기압이야? 200기압이 뭐니? 우리 지금 공기가 1기압이잖아. 너희 그거 알고 있니? 공기 싹 없애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우리 그냥 공이 돼. 이렇게 부풀어 올라. 왜? 지금 공기가 누르고 있어서 이 모양이야. 이 버티고 있는 거, 딱 이 구조를. 근데 공기 싹 없어지면 우리가 공기 쪽으로 미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점점 부풀어 오르는 거지. 풍선되는 거야. 이렇게 시리트 매달고 다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 이렇게 될 건데, 200기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 기둥 10m가 누르는 힘이 1기압이야. 그러면 200기압은 뭐니? 20m가 아니지. 200m. 200m 물 안에 그냥 어떤 보호장구 없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니? 그 순간 우리는 짜부가 돼서 죽을 거야. 오케이? 200m까지 못 들어가. 보호장구 없이는 30m 밑으로 못 들어가는 걸 알고 있어. 오케이? 30m면 해도 3기압 아니야. 30m 들어가면 몇 기압이니? 바닷물 30m 깊이로 들어갔어. 그러면 사람이 느끼는 압력이 몇 기압이야? 10m에 물기둥 10m 1기압이라고 했어. 그럼 몇 기압? 4기압? 정답. 4기압이야. 물은 30m인데 공기가 1기압 누르고 있잖아. 4기압에. 이것도 혹시나 이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그런 거 있지? 100m 도로가 있어. 여기에 같은 균일한 간격으로 나무를 세우고 싶어. 그지? 균일한 간격으로 나무를 세우고 싶단 말이야. 10m 간격으로 나무를 세우고 싶으면 나무 몇 그루? 100m. 11개. 10개 아니지, 그지? 왜? 처음하고 끝에 시작하고 끝점이 있어야 되면 이거는 10m 간격으로 하면 10개가 아니고 11개가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요런 거 조심해야 돼. 오케이? 이 부분에서 조심해야 되지만 다른 수학 문제에서나 뭐 이런 거에서도 잘 생각해야 돼. 길이, 넓이, 부피에서 약간 하나의 오차, 내가 생각하는 거 하나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거 조심해야 되고. 자, 그래서 뭐 이런 것 때문에 큰 압력 견딜 수, 이때는 이제 지금보다는 이제
고압력을 버티는 용기를 만들어내는 게 좀 기술적으로 어려웠을 거야. 그지? 그런 한계가 있었는데 결국은 최적 조건을 따져보니까 적정 압력과 온도를 따져보니까 압력이 200g 넘어야 되고 온도는 한 500도 정도 돼야 된다. 와우! 이 정도 돼야지 수득률이 의미가 있네. 생산성이 있네. 그지?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뜻이야. 공업적으로 쓰이는 범위는 뭐 이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정도 이렇게 돼 있지. 그지? 맞나? 맞나? 그지? 공업적으로 쓰이는 범위를 보면 어떻게 되는 거니? 그래서 수득률이 한 평균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지. 맞지? 맞지? 30% 정도밖에 안 돼. 아쉽지 좀. 그지? 여기 딴 설명이 없으면 그리고 학교에서 딴 설명 안 해주면 생각이 좀 짧은 거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안 끝나. 이 조건을 주는 거야. 됐지? 그러면 10개 넣어주면 뭐니? 3개만 생긴다. 30%는 3개만 생기는 거지. 그지? 거기서 안 끝나. 뭐 하냐면 어떤 기술이 생겼냐면 르샤틀 원리에 의해서 봐봐. 평행 도달했지? 그럼 어떻게 하냐면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씩 여기서 생성물만 빼내는 기술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돼? 생성물 농도 압력이 계속 줄어들지. 그러면 계속 평행상수는 똑같은데 계속 뭐니? 진행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결국은 뭐니? 거의 90% 이상을 뽑아낼 수 있게 되는 거야. 처음에 딱 시작할 때는 30% 만들어지지만 여기서 암모니아를 극단적으로 이렇게 뽑아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이 거의 불가능하니까 조금씩 암모니아만 붙는 어떤 공 이런 걸 넣었다가 빼고 하면 암모니아 붙어 나오면 남아있는 그 공간에는 암모니아 줄잖아. 그지? 평형 상태의 암모니아 양보다 기압보다는 줄잖아. 그지? 그러면 다시 평행 이동하고 또 빼면 평행 이동하고 평행 이동 이렇게 된 거지. 좋은 방법은 그러니까 생성물을 더 넣어줘 봤자 효율이 떨어진다는 좀 단점이 있잖아. 그지? 근데 반응물을 넣으면 근데 생성물을 뽑아내면 뭐니? 똑같은 양의 생성물에서 어떻게 되는 거니? 효율을 늘릴 수 있지. 결국은 무슨 말인지 납득할 수 있지? 오케이? 그런 기술도 이미 만들어져 있다. 여기는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교과서에 설명이 안 돼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오케이? 됐죠? 끝! 이론 설명 끝. 이론 설명 최대한 빠르게 했어요. 쉬는 시간 줄게요. 쉬는 시간에 알아서 하고 이제 뭐 해야 되냐 하면